네, 안녕하세요. 도키도키 니혼고의 레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뭘 해볼 거냐? 바로 사진 촬영에 대해서 할 텐데요.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사진이죠. 남는 건 사진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들 가서 사진을 촬영하게 될 때 뭐 친구끼리 찍어주기도 하고 하지만 같이 찍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럴 때 주위에 일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한마디 사진 한 장 부탁드릴게요. 이 한마디는 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갔을 때 어디에 포토 스팟이 있는지, 어디서 여러분들이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사진을 뭐라고 하냐? 일본어로 사진은 바로 샤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랑 또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짝꿍이 바로 촬영이라는 거죠. 사진을 찍는 것을 촬영이라고 하는데, 자, 촬영은 뭐라고 하냐? 바로 사츠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은 사츠에, 사진은 샤신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 일본 사진 명소를 조금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시면은 한국인들이 제일 가는 곳이 어디죠? 바로 도쿄랑 오사카죠. 그래서 도쿄, 오사카에서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인생샷 그 포토 스팟을 알려드릴게요. 뭐 유명하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도쿄에 갔을 때 여러분들 스카이트리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스카이트리는 2012년에 완공됐어요. 그래서 그때 완공되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파탑이라고 해요. 한 634m 정도 되는데, 자, 이곳은 한 연간 한 5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고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곳 중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봐도 사진 되게 멋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봐도 좋은데 여러분들 직접 올라가셔서 보시면은 도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350m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천망데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정말로 도쿄를 360도로 쭉 바라볼 수가 있어서 특히 밤에 가시면 너무 예쁜 광경을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사진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자, 스카이트리의 아까 천망데크에서 한 100m 정도만 조금 더 올라가면은 천망회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는 한 1033엔 정도 돈을 조금 더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면은 여기는 어떤 장점이 있냐? 여러분들 투명합니다, 바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쿄 위를 정말 공중 산책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샷도 남길 수 있겠죠. 살짝 앉았다가도 서서도 찍어도 너무 야경이 예쁘게 나오는 곳 중에 하나니까 이곳 꼭 올라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도쿄에서 또 다른 어떤 타워 같은 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도쿄 타워죠. 사실은 여기도 전파탑이에요. 원래 아까 스카이트리가 나오기 전에는 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파탑이었는데 2012년에 아까 스카이트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밀려난 친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쁘고 멋지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자, 도쿄타워도 근처에서 찍어도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한 가지 포토 스팟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근처에 가면은 도쿄 시바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도쿄 시바공원에서는 이렇게 뭔가 숲들과 우거진 그런 도쿄타워를 찍으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서서도 찍어도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샷을 위해서 조금 더 멀리 있는 시바공원에 가서 도쿄타워를 함께 남기는 것도 여러분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쿄 말고 오사카도 많이 가신다고 했죠. 사실은 실제로 관광객 수는 도쿄보다는 오사카가 훨씬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사카에 가면은 여러분들 꼭 빼놓지 않고 찍는 것이 바로 이 글리코스 네온 사인이죠. 글리코 네온 사인은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1935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정말로 랜드마크 중에 랜드마크인데요. 자, 이거는 왜 생겼냐 하면 사실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글리코의 어떤 마라토너가 오사카 곳곳을 돌다가 여기 도톤보리에 있죠. 도톤보리로 꼴이 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만들었는데 이게 오사카의 명물이 되어버린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인생샷 아니면은 꼭 인증샷 찍으셔야 하잖아요. 자, 이것들을 어디서 예쁘게 찍을 수 있냐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비스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에비스 다리가 어딘지 좀 찾아보시고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스 다리 위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에비스 다리 위에서 바로 저 전광판이 크게 나오게끔 찍을 수 있고요. 혹은 에비스 다리 밑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 이 강물이랑 함께 예쁜 사진, 인생샷을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최근에 생긴 포토스팟이 있습니다. 바로 나노하나 화장품 가게라는 데가 있는데 정말 그냥 화장품 가게예요. 근데 여기 이 친구들이 마케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화장품 가게 안에다가 이 포토스팟을 만든 거예요. 이 글리코 사인이 보이니까 아, 벽을 좀 약간 저 마라토너 그 라인을 조금 연장시켜서 지금 내가 이 라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면은 뭔가 포토스팟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고요. 실제로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무료로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라인에 서 있는 것처럼 서서 사진을 찍으면 또 재미있는 인생샷을 건질 수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오사카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오사카 성이죠. 일본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성으로 유명한데요. 이 오사카 성은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막 통일시켰을 때 자기의 권력을 막 권력을 막 으스대려고 만든 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거를 막 공격을 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오사카 성은 나중에 재건된 오사카 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름답고요. 특히 여기가 유명한 이유는 지금 사진에도 보이지만 벚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벚꽃 명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벚꽃 시즌에 내가 봄에 혹시 가게 된다 그러면 전 여기는 꼭 가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뭐 벚꽃 너무 크고 웅장한 그런 벚꽃들도 많고요. 이 오사카 성이랑 같이 찍어도 약간 일본스러운 그 풍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진에 담으실 수가 있으니까 추천을 드릴게요. 또 여기는 성 주변도 굉장히 예쁘지만 성 주변 바깥에 있는 공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 공원 중에서 니시노마루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나무도 예쁘고 산책로도 굉장히 예쁜데 오사카 성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또 사진을 예쁘게 찍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서 여러분들 니시노마루에서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면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봄에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이 랜드마크에 가셔가지고 사진 남기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진 찍으러 가면 여러분 랜드마크를 가게 되잖아요. 그 랜드마크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저 다 알아요. 뭐 도쿄, 오사카, 뭐 타워 다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일본식 발음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한국식으로 발음을 했을 때 못 알아들으시는 일본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 언어의 길이와 한 음절의 길이와 그리고 억양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소리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발음 너무 이상한데 뭐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다르구나를 인지를 하고 아, 이렇게 발음을 하는구나 정도만 오늘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도쿄, 우리는 그냥 도쿄 하고 말아요. 하는 두 음절이 돼버리죠. 도쿄. 근데 일본은 길이가 조금 깁니다. 도쿄 하고 둘 다 길게 발음해요. 그래서 도쿄서 도우, 교우 약간 이런 식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서 도쿄, 그래서 도쿄는 도쿄라고 발음한다는 거. 그래서 도쿄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데 어색한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들은. 그러면 다음은 오사카, 우리는 오사카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오가 두 번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사카, 오사카, 오가 약간 길게 느껴지죠. 두 번이니까. 그냥 오사카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길게 발음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사카, 오사카. 그래서 오사카와 도코 데스까? 뭐 오사카는 어딥니까? 라고 할 때 오사카보다는 오사카, 오사카와 도코 데스까? 하는 게 정확한 발음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토도 정말 많이 가죠. 약간 일본의 경주라고 불리는데 교토도 교토가 아니라 교가 되게 깁니다. 그리고 기역이 아니라 키읔을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토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가 길어야 해요. 그래서 교토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베, 우리도 그냥 고베라고 발음을 해요. 고베. 근데 고베가 아니라 사실은 키읔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코고요. 코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고베.
코베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베보다는 코베, 코베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 나라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나라라고 해서 억양이 있어요. 나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나라. 나라라고 하시면 돼서 나라는 사슴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길거리에 다 사슴이 있으니까 그 샌베이 같은 거 간식거리도 주고 하잖아요. 그 체험을 하기 굉장히 좋은 곳인데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나라라고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고야. 우리는 그냥 나고야라고 발음하지만 나고야. 그래서 억양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사투리가 있어서 어떤 지방에서는 다르게 발음을 하기도 하지만 표준 발음은 나고야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홋카이도는 제일 윗지방을 우리가 홋카이도라고 하죠. 그래서 북해도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기도 하는데 홋카이도는 일본 사람들은 홋카이도 카이가 높아요. 그래서 홋카이도 도도 살짝 길어요. 그래서 홋카이도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워 한번 볼게요. 타워는 사실은 영어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영어로 발음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본식 발음도 따르고 우리도 막 영어처럼 엄청 꼬아서 하지 않고 타워 이렇게 쓰잖아요. 일본도 일본식 발음이 있습니다. 워가 아니라 와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타와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도쿄타워는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을 할까요? 도쿄타와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도쿄타워를 찾고 있어요. 물론 저기 보이긴 할 거예요. 워낙 높으니까. 근데 가는 길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도쿄타와와 어느 쪽입니까? 라고 해서 도치라 데스까?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쿄타와와 도치라 데스까? 라고 하면 어느 쪽이죠? 가는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할 때 도쿄타와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명소가 스카이트리였어요. 말 그대로 트리예요. 그죠? 트리는 우리나라 물론 그냥 트리라고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트라는 발음을 조금 낯설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트는 약간 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쯔리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쯔리. 나무도 우리 트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나무를 영어로 할 때도 트리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카이트리였죠. 우리나라 말로는. 일본어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스카이트리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카이트리는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면 스카이트리와 도치라 데스까? 스카이트리와 도치라 데스까? 라고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쪽입니다. 알려주겠죠. 고치라 데스 이런 식으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트리는 쯔리라고 발음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직접 쓸 수 있는 표현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포토스팟에 가면은 어쩔 수 없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줄을 서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어느 줄인지 헷갈리거나 아니면 조금 이거 서면 되냐, 이 줄에 서면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여기에 줄 서면 되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자, 여기에 하면은 고꼬니라고 하면 돼. 여기가 고꼬거든요. 그래서 고꼬니, 자, 줄을 서면이라고 하면은 나라베바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나라베바 되나요? 괜찮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이 데스까? 라고 물으시면 돼요. 그래서 고꼬니 나라베바 이 데스까? 고꼬니 나라베바 이 데스까? 이러면 저 여기 줄 서도 되나요? 여기 서면 될까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줄이 길 때 맨 마지막에 줄 서 있는 분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하이라고 하든지 뭐 아니라고 하든지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뭐 어떤 상황이든 조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막 너무 서 있어서 사진이 좀 예쁘게 안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살짝만 비켜달라는 뉘앙스로 저 여기 사진 찍어도 될까요? 라고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뭔가 여기 사진 찍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라고 해서 물어볼 때 있죠. 여기 또 사진 찍어도 되는 곳인가요? 라는 의미로도 이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고코라고 했어요. 고코에서 하면 돼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코데 사진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샤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하면은 우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우어 찍어도 토떼모 될까요? 우리 아까 뭐였죠? 되나요? 괜찮나요? 하면 이데스까였어요. 그래서 이데스까. 자, 고코데 여기서 샤신워 사진을 찍어도 토떼모 이데스까? 고코데 샤신워 토떼모 이데스까? 고코데 샤신워 토떼모 이데스까? 이러면 저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될까요? 라고 해서 약하게 어떤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사실은 핵심이죠. 사진 찍어주시겠어요?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우리 다 나오게 라고 하고 싶어요. 자, 사진 찍어주시겠어요? 하면은 사진, 샤신이었죠. 그래서 샤신 찍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토떼 토떼 찍어서 모라이마센가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찍어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샤신 토떼 모라이마센가? 샤신 토떼 모라이마센가? 샤신 토떼 모라이마센가? 하면은 사진 찍어주실래요? 라는 표현이다 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조금 더 길지만 조금 더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볼게요. 앞에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넣어가지고 해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이마생 들어보셨죠? 스이마생 가를 붙이면 뭐뭐 합니다만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미마센가 스미마센가 해도 되고요. 미를 쓰셔도 되고요. 스이마센가 해서 이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스이마센가 사진, 샤신 한 장 하면요. 하나는 이치거든요. 이치 장은 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샤신 이치마이 이치마이 그리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부탁 가능할까요? 이런 뜻이어서 부탁은 오네가이라고 합니다. 오네가이 시마스 들어봤나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부탁만 떼와서 오네가이 그리고 괜찮을까요?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 네기마스까? 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사진 한 장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뜻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이마센가 샤신 이치마이 오네가이 데키마스까? 라고 하시면 조금 길지만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스미마센가 샤신 이치마이 오네가이 데키마스까? 스미마센가 샤신 이치마이 오네가이 데키마스까? 이러면 조금 더 일본인 분께 정중하게 사진을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볼게요. 자, 죄송하지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 안 날 수 있잖아요. 아까 뭐 모라이마센가 이런 거는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가장 현실적인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스이마생. 사진 뭐였죠? 샤신. 그리고 부탁드려요.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의미가 통하니까 여러분 상관없겠죠. 그래서 나는 너무 초보여서 앞에 거 기억 못하겠어 하시면은 사실은 스이마생, 샤신, 오네가이시마스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딴 것도 도저히 기억 안 나. 그러면 스이마생, 샤신 해도 사실은 알아듣겠죠. 그래서 사진이란 단어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스이마생, 샤신, 오네가이시마스 이러면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원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각도도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다리도 좀 길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찍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외국 분들은 이게 소통도 잘 안 되고 사실 안 찍어주시잖아요. 예쁘게 안 찍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디렉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찍어달라. 너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좀 우리를 찍어주세요. 찍어달라라는 표현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라고 해서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부탁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를 찍어주세요. 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하면은 고고가라 라고 해서 고고가라 이렇게 하면은 고노요우니 라고 합니다. 고노요우니 그리고 저히 나를 하면은 와타시만 하셔도 되고요. 저희 하면은 와타시타치까지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와타시타치오 오가 늘이니까 그래서 와타시타치오 찍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우츠시테 구다사이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츠시테 구다사이 ここからこのように私たちを写してください.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 찍어주세요. ここからこのように私たちを写してください. 이러면은 여기서 조금 찍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왠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다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한 장 더 부탁드립니다. 한 장만 더 찍어주세요 라고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한 장 우리 사실 했어요. 뭐였죠? 이치마이 했어요. 근데 더라고 했어요. 한 장 더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니까 더는 사실 일본은 우리랑 약간 여기서는 어순이 달라요. 더가 먼저 나옵니다. 더 한 장이라고 일본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우가 더입니다. 그래서 모이치마이 하면은 한 장 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이치마이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오네가이시마스. 그래서 모이치마이 오네가이시마스. 모이치마이 오네가이시마스. 이러면 한 장 더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서 한 번 더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은 김치 있죠? 하나, 둘, 셋, 김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일본인들이 찍어줄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김치라고 하지만 일본은 치즈라고 합니다. 치즈. 그래서 하나, 둘, 셋은 뭐라고 하냐면 이치니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치니상. 그리고 하이를 쓴 거는 그냥 일본인들이 그렇게 써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그냥 이치니상 치즈라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하이 치즈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 치즈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1, 2, 3, 하이 치즈 이렇게 하면은 다 찍습니다. 찍어요. 김치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1, 2, 3이라고 한다는 거 하나, 둘, 셋 해서 치즈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들었다, 재밌었다 하시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는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